서 실장의 도전 실무 톡톡 결산편이고요. 이번에는 매출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면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 전기에 넘어온 기초 재고. 자, 상품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단기 상품 매입액에는 순 매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액 중에서 환출 애누리 그리고 할인 다 뺀 상품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조업은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할 건데요. 자,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재고를 빼면 제품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다시 제조를 하는데 원가 회계를 안 배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재료비 쓴 만큼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자, 이 세 가지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고 단기 쓴 총 제조 비용이고 자, 여기에다가 전기에 만들다 만 것. 예,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은 플러스 시키고 여기서 기말 제공품은 차감을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 원가 구조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써놨냐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자, 지금 시스템이 알고 있는 값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 2월에서 받아와서 알고 있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도 시스템이 상품 계정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실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저희가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분계는 상품 매출원가는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 상품. 그래서 소비된 금액만큼만 판매된 금액만큼만 분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원가에 대한 내역을 알아서 이 내역에 대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다 됐으면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라는 데 반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조업인 경우에 제품 매출원가도 차변에는 제품 매출원가 대변에는 제품으로 분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초 제품 재고액은 전기 2월에서 받아와서 알고 있고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들 중에서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단기에 있는 거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할 건데 자, 기본적인 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였죠. 자, 제조 경비가 500번대 노무비 경비 또 500번대 제조 경비 쓴 것들이 나오고
재료비는 501번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153번으로 입력을 했고요. 재고자산. 자, 153번으로 입력된 것들 가져다가 재료도 안 쓰고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뺀 소비된 금액만 501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값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죠. 재고는 실사를 해봐야 하니까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 수 없는 값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기말 재료가 들어오면 원재료비를 계산했고 노무비 제조경비를 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계산이 됐고 전기에 기초 제공품 남아있던 값은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있었으니까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실사를 통해서 재고액을 파악을 해보면 기말 제공품을 값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그 다음에 가서 계산이 될 수가 있죠. 자, 이 값이 이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저희는 회계 처리해서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기말 제품 재고도 실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매출원가 계산이 될 것이고요. 자, 분개를 일일이 하는 대신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말 재고액만 넣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산 자료 입력.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재고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껌껌이 분개를 하지 마시고요. 기말 재고액만 파악해 놨다가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 분개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스템에서는 회계에 가셔서 결산 재무대표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셔서 결산하려고 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상품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원가 경비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제조비다 라고 하면 제품 매출원가 500번대 경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451번은 상품 매출원가 도소매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 코드를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는데요. 자, 왜냐하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만 있으면 되니까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조업인 경우에 500번대 경비를 쓸 거라서 원가 경비 제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도소매업은 기말 상품 재고액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 라고 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개는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이 값이 분개 대상이죠. 자,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되어 있었고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도 상품 계정으로 입력 타계정 대체에 적용을 선택을 해서 입력되어 있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분개는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대변의 상품 분개 값은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줄 건데요. 분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분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기말 재고액을 넣고 난 다음에 화면 위에 전표 추가키를 눌러주시면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이때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에 해당되는 분개를 자동으로 결차, 결대, 결산, 차변, 결산, 대변해서 분개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이 분계를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결산자립력에 금액을 넣고 결산에 대한 전표 추가 키를 이용해서 자동 전표 처리하면 여기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데이터가 도소매업이라 상품 매출원가만 떴는데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액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 이렇게 전표 추가해서 자동 분계로 생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동 분계를 했을 때 더 정확한 값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원가를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업태 종목의 제조업이냐 도소매업이냐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생성되는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종별로 원가 정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